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올해 초 있었던 KF-21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수사 결과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하지만 우리 측의 처리가 조금 더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방산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깊은 관계에 국가와 관련한 보안 이슈가 발생했다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안 이슈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니와의 방산 협력 부분에서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니 측과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 및 비용 분담 합의서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이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며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프라보어 신임 인니 대통령이 취임 전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잇따라 순방했음에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중추가 될 KF-21 전투기 기술을 유출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행보를 본다면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덮고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해당 전문가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한국의 자주국방과 기술보안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로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에 대한 보완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렇기에 우리 기술 유출에 낌새가 보인다면 이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수 기술력을 가진 미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깐깐하게 기술 보완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까지 등장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에 대한민국 군사기술력 발전과 안보를 위해 기술 보완을 더욱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높였고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금력만 받쳐준다면 독자 개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실전기체 조립이 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전투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성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업그레이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람의 개발 계획을 시작한 지 약 15년 만에 우리 한국 연구진이 이 단계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쾌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훈련용 전투기가 아닌 긴급 상황의 적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실전 전투용으로 출격 가능한 전투기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모든 국가들이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이 기존 예상보다 3년 가까이 일찍 성공한 가운데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항전부품 단가 문제가 터지고 사소한 결함들도 하나둘 나오며 도입국들은 미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는 로키드 마틴이 주도하는 미 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로비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항공부품 단가를 말도 안 되게 올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동맹국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원래도 값비싼 미국산 항전부품의 단가가 더욱 오르진 않을까 많은 전투기 도입국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경우 전투기 부품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대체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영공을 든든하게 치며 주었던 F-15K와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품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 방산기업의 단합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거점들을 무려 3배 이상 증설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항공 유지비를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여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곧 실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양산이 진행될 KF-21 전투기가 KF-21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실제 수치가 근거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정률은 꾸준히 낮아지며 약 16센트로 측정되었고 2026년 양산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현재 기준으로 약 24%가 예상되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부품 국산화율을 올려야겠지만 단순 비교 수치만 보아도 부품 공급 부분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오는 값비싼 미국산 부품 대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산 부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가동 안정성은 물론 가격대와 신뢰성까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KF-21 보람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까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5세대와 5세대 이상만으로 구성된 전투기를 무려 300대 가량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리 부속 부품 부족으로 인한 한국 공군의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1460건, F-16이 무려 1150건에 달했습니다. 부속 부품 부족으로 우리 군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혹은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5년 동안 무려 2500건이 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중국과 서해 혹은 동해안에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은 공군 전력 누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정말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수치조차도 그 이전의 수치와 비교한다면 개선된 것이라는 게 특히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국감에서 논란이 된 다음 2018년부터는 공군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분에 사례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입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산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결국에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완성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영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규모의 경제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유럽 라팔 전투기를 성능적으로 상회한다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KF-21 전투기의 공대공 체계가 완전히 개발되고 공대지 성능까지 갖출 경우 라팔 전투기의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블록 3 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경우 주변국 대응에 확실한 우위를 가진 공군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신뢰성을 얻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그간 우려도 많았지만 한국은 실전 기체 생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완벽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레이더 기술도 갖추게 되면서 최근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반증입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 항공기용 A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시스템은 제품군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수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려는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리는 최첨단 레이더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최첨단 A사 레이더 수출을 창출해내 한 번 더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적 역량을 총결합하여 KF-21 전투기로 위성을 공중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자 유럽 및 중동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잠재적 가능성과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결정적인 요소는 기술 이전과 공급 보증의 중요성이라는 루마니아의 국방부 보도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폴란드와 탄탄한 관계를 맺었던 것과 같이 루마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들과의 관계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유럽의 국제적 상황에 맞춰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과 호환까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유럽 국가가 한국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무기를 제작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물론 차후 구매에 심한 국가들의 납기일에 맞출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산업계의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생산량을 수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행복한 과제를 수행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월 9일 영상입니다. 최근 폴란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이루어졌던 폴란드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은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진 이유도 폴란드의 방산 수출로 인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구입해야 한 한국의 무기는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해 FA50 전투기까지 포함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 잘해달라고 독촉하는 한편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추가적인 구입은 물론 공식 석상에서도 한국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유럽 무기 시장은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페인이 한국산 전투기에 적극적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작하기 시작한 유럽의 차세대 항공우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 FCAE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차세대 전투기 보유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듯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갑질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대에 들어서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라팔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판매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외시하게 시작했고 독일과 스페인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일은 프랑스가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발했었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프로젝트가 불안정하게 흘러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일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 중이던 스페인 정부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적극적인 폴란드의 행보를 보고는 한국의 KF-21 전투기도 후보망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가 필요했던 스페인은 한국에 미친 듯한 납기 속도와 탄탄한 전투기 성능에 반했습니다. 스페인이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진심이었던 것인지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및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절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얼마 전 진행한 실전 무장 발사 비행에 이어 새로운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비행의 특이사항은 6대의 KF-21 전투시제기가 삼각 편대를 이루며 비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대 비행을 하며 조종석에 위치한 KPS 장치를 통해 전투기를 일정 간격 유지시키며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일정 거리로 편대 비행한다는 것은 조종석의 연계 장치가 정밀한 성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대 비행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 KF-21 전투기 조종사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F5, F-16 등의 전투기를 조종해봤지만 KF-21 전투기는 조종사의 편의를 그 어떤 전투기보다도 잘 고려한 전투기라고 발언했습니다. 항전 장비와 조종사가 확인하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며 다루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인터뷰가 게재되자 폴란드와 유럽 스페인의 조종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KF-21 전투기 비행시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횟수는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해외 조종사들의 참관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성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종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하여 비행 시험을 함께 참관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애당초부터 수출을 고려하여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용 시제기를 따로 만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는 탄탄한 성능과 빠른 납기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경험했던 국가들은 전투 성능과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를 빠르게 인도받은 폴란드는 일찍부터 KF-21 전투기에도 관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스페인마저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해외 수출의 빠른 성사를 위해 스페인 조종사 및 관계자들의 시험 비행 참관을 허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방산무기를 잘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방산 능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압도적인 기록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와중에 K9 자주포를 구입하여 사용해본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산 무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해당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실제로 추가 구매하거나 추가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시작된다면 신뢰성 높은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원활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전투력 모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많은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생각보다도 더욱 순조롭게 조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F-21 편대 비행 연동장치인 항전장비 시스템과 비행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신뢰성이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의 중요성을 계속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더욱 고민한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해외 언론에서 5세대급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원활하게 KF-21 블록1의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있고 2030년 블록3 스텔스기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스텔스기로 도약한다면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배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보라매의 경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KF-21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장창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산, 한국산, 미국산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한국은 무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며 여러 더미 무장들과 8톤의 무게를 추가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모든 시험 비행에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전투적 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반대 의견과 함께 타당성 검토 통과 부분에서도 난관이 있었으며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문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처음 시제기가 날아오르는 순간에도 우리 국민 일각에서 긴가민가해하는 부정적 여론들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의심하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국산 핵심 장비들을 세계에 선보이고 완벽한 전투기의 성능까지 공개하여 방산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개 발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로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다만 기밀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화력부터 공군화력까지 한국 방산은 빠르게 그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무기의 발전이 지속되어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